오늘 할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이론상으로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마지막인데, 지난 시간에 실기 부분에 있어서 보사법의 실기 부분에 있어서 운기법을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기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8페이지였죠, 그죠? 실기. 수기법을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결국 보사법을 하는 위치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어디 해라? 일반 보사. 두 번째 부경보사. 세 번째 그런데 이 세 개의 처방이 절대로 따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처방의 기준은 무조건 뭐냐? 일반 보사의 장부론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보사 자리는 어디 자리입니까? 락혈. 락혈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기맥의 마지막 명렬 밑에 자리니까 임기맥, 독기맥까지 치면은 14개가 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12장부에 12락혈만을 사용한다. 부경보사, 이 락혈, 부경보사는 몇 개가 있다? 부경열이죠. 6개. 부경열은 6개. 육부에 6개죠. 육부에 6개. 임파절 보사는 총 몇 개다? 임파절. 그렇죠. 6개. 요거는 6장. 여기 부경보사. 그럼 일반 보사는 뭘 조절하냐? 일반 보사는 락혈이니까, 락혈은 수족부에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형태, 형과 색을 조절하는 거죠. 형태와 색깔을 조절하는 것이 일반 보사법. 그 다음 기능과 정신을 조절하자라고 하는 것이 부경보사법. 그리고 이 두 개를 전환하는 전환 에너지를 조절하자 하는 것이 임파절 보사법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사 처방을 선택할 때는 처방의 기준을 몇 개로 해서 2개 이하로 해라. 2개 이하 선택해라. 그래서 기준을 일반 보사 기준으로, 일반 보사법을 기준으로 장부 선택을 기준 잡으면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뭐가 온다? 부경도 결정돼야 되고 임파절이 결정될 때, 이때 만약에 6장을 선택하면 부경보사혈이 없을 거고, 6부를 선택하면 임파절 보사혈이 없잖아요. 이때 상호 보완해 주는 걸 무슨 관계로 하면 되겠다? 음양 관계로 장부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법에 대한 기준이고, 자극이론으로 봤을 때 결국 자극이론에 보면 내경에도 틀림없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흘러가는 탁기라는 표현이 틀림없이 내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탁기를 신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맥에서 적용하는데, 이 수기법으로 탁기를 보사를 통해서도 탁기를 제거하지만, 이 탁기 제거는 모든 부경요법, 수기법의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한 처방이죠. 그래서 상음점을 자극을 주고 상음점에 침을 놓든 보사혈에 침을 놓든, 이거 침자리도 중요하지만 침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침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탁기를
제거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 탁기를 제거하지 않고 침을 꽂아 놓으면 40분을 꽂아 놓든 50분을 꽂아 놓든 탁기가 얼마나 제거된지 모른다니까. 그동안.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을 꽂아 놓으면 침이 잘 꽂아 놓은 침, 그래도 잘 꽂아 놓은 침은 침이 점점 쑥 빠져요. 그 빠지는 게 뭐가 빠진 거다? 탁기가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그 탁기가 밀어낸다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침을 보사 찔렀을 때 충분한 탁기 제거를 못했다 뜻입니다. 충분히 탁기 제거를 못하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탁기를 한번 이렇게 충분히 제거를 하면 침이 어떻게 되냐면 침이 거의 힘이 없죠. 흘렁흘렁하게 그냥 거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왜 그러냐면 흔히 이야기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던 운기법을 썼을 때 침을 물고 있는 밑에 있는 기, 우리가 그 득기 한다는데 이 기는 흔히 잘은 모르지만 백혈구가 아니겠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혈구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뿌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침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근데 아직도 침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얘기는 탁기를 덜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사할 때 탁기를 충분히 뺄 수만 있다면 사실은 40분, 50분 시간이 큰 의미가 없죠. 없습니다. 다시금 탁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침을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침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을 꽂을 때 탁기를 제거했을 때 다시 탁기가 생기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병이 자꾸 계속 발병하니까 한 번 뺐다고 없어지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럼 꾸준히 탁기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그 방법들이 이제 무통무작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연구의 과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침을 한번 꽂았다고 하면 탁기 제거는 그 우리 부경요법에서는 수기법의 가장 정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침을 보사를 하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침이 잘된 침이다, 이 침이 못된 침이다. 여러분 스스로 손에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거 느낄 수 있을걸요. 침을 탁 꽂아보면 침이 푹 들어가서 탁기가 싹 빠지고 침이 원만하게 잘 흘러가는 그런 자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리는 침을 꽂으면 침내 뭐가 고기가 낑기듯이 끽끽거리고 안 움직이고 그죠? 한자는 한자대로 죽어나가고 침은 들어가도 안 하고 나오도 안 하고 이런 아주 이렇게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러기도 하고요. 한자의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 침의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그렇고 호흡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기법을 어느 위치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기법을 하느냐, 그리고 한자의 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운기법은 사법 위주로 우리가 무조건 했다면 이 탁기 제거하는 수기법은 그렇진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내가 지금 보법을 하면서 탁기를 제거할 건가, 사법을 하면서 탁기를 제거할 건가, 요거 좀 다른데 그걸 한번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법 탁기 제거 방법은 일단 침을 꽂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이거는 침을 꽂을 때든 뺄 때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다?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천천히. 그 다음에 침을 돌릴 때는 어떻게 해? 네. 엄지손가락을 밀어서,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밀어서. 엄지손가락 미는 게 뭘 원을 만들면서 이걸 흔히 말해서 시계방향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시계방향. 뭐 왼손잡이는 좀 왼손잡이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원을 만들면서 그려라. 이게 중요하죠. 사법은 반대입니다. 조금 가능하면 속도를 뭐 뺄 때는 하지만 침을 꽂을 때는 가능하면 약간 속도를 속자 형태로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환자의 호흡은 좀 다르죠. 환자의 호흡은 우리가 옹기법 할 때는 코로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뱉는 법인데 우리는 여기서 보법은 코로 마시고 사법은 입으로 들어 마실 거 없이 둘 다 뭐다? 들어 마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 들어 마시는 건 의미가 없고 가능하면 환자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무조건 내쉬는 게 좋다. 호흡을 무조건 내쉬게 한다. 어떻게? 약하고 길게. 약하고 길게. 침을 꽂아보면 침이 딱 물려 있으면 환자 호흡이 잘 될 때는 그 호흡을 통해서 침이 툭 풀려요, 이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침을 꽂은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막혔을 때는 다시 풀고 놓고 풀고 해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게끔 이렇게 보살을 꼭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탁기 조절은 상응교법도 마찬가지죠. 상응점 보사도 똑같이 탁기 제거가 여기 돼야 되니까요. 상응점도. 그래서 여기까지 한 책을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두경혈은 무용의 정신적 감정을 조절하는 기운이 조절하는 것이다. 인체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순행하는 흐름을 조절해서 가슴과 머리 가운데 위치한 목의 바로 아래 상응 부위에서 수기보사법을 통해서 조절한다. 인체 전면을 순행하는 양면경의 두경혈은 손바닥 쪽에 두 군데, 인체 후면을 순행하는 태양경의 두경혈은 손등, 인체 가운데 부위를 순행하는 소양경의 두경혈은 손등과 손바닥 가운데 측면에 위치한다. 여기 위치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경혈 위치 손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 전중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지 부분에서는 반을 나눈 상태에서 여기 있는 주름 그림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름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죠. 그 정확한 주름 라인을 약간 벗어난 곳이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 마디 다음 자리다. 그래서 인체에서 봤을 때 몸에서는 두경혈의 위치를 여러분 이미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몸에서 두경혈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견중류라고 하는 여러분 경락이 흘러가는 길 중에서 방광경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견중류라는 혈이 있어요. 요 자리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목 바로 밑에 라인. 그럼 이 라인을 생각하시면 두경혈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상응 부위가 위치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지금 거의 어디냐면 대추혈 바로 밑에예요. 대추혈이 어디냐? 요 이지 손등 이지 가운데가 대추혈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 바로 다음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추혈 바로 다음 지점에 해당되는 자리에서 그 다음 찾을 게 어디냐 하면 이 근처 부위에서 한 지점을 찾을 때는 제일 좋은 자리는 주름이 큰 주름을 찾아라. 예. 요 마디 밑에 있는 자리 중에서 주름이 뚜렷한 주름을 찾는 것이 제일 통증이 좋고 치열하기가 유리한 곳이고 반응이 좋은 곳이다. 반응이 좋은 곳이다. 주름이 뭐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결국 주름이 호흡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주름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왜 많아집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많아지는데 수분이 왜 빠지냐 물어보면 잘 모르죠. 나이가 들면 수분이 왜 빠지냐? 수분이 빠져야지 그 빠진 수분 자리를 뭘 한다? 호흡을 합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 애들은 피부에 주름 하나도 없어도 돼요. 팽팽해도 돼. 왜? 폐활량이 좋으니까. 폐활량이 좋으니까 피부호흡이 필요 없어도 돼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피부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 자리에 그곳으로 뭐 한다? 호흡을 한다. 바로 호흡한다는 얘기는 들어왔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침 자극하기 좋은 위치다 이 말이죠. 좋은 위치. 거기서 탁기를 배출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 아래 그 두 번째 마디 다음 지점에서 항상 두경혈은 두 개씩 나누어 보면 앞면 전면부는 어떻게 있죠? 전면부는 여기 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있죠. 근데 항상 두 개의 길이는 여기는 무슨 경? 양명경. 앞에는 전. 맞죠? 뒤는 두 개, 뒤에 두 개는 후. 태양경. 요 두 개의 사이 측면이 여기가 바로 소양경. 이 세 개가 되겠죠. 전중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전중후에 두 개씩 짝을 이룰 때 꼭 두 개의 경혈이 흐름이, 기맥 유주의 흐름이 한쪽은 직선, 또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곡선.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 이거 빗겨선, 빗선, 사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선. 하나는 직선, 하나는 사선. 손바닥에서도 하나는 여기 위장경이네. 위장경은 직선. 직선이 어디를 똑바로, 위장경은 위에서 아래로 직선. 대장경은 밑에서 얼굴 쪽으로 사선.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사선 흘러가는 방향으로 꽂으면 복복, 대장 복복. 위장이 내려가는 쪽으로 꽂으면 위장 복복. 반대는 사법이 되겠죠. 손등의 태양경의 경우도 방광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직선. 맞죠?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오고, 소장경은 밑에서 위로 사선. 이렇게 사선. 하나는 직선, 하나는 사선. 측면의 담경과 삼초경도, 삼초경은 바로 똑바로 올라가도록 직선. 담기맥은 사선. 이렇게 되죠. 담은 사선, 삼초는 직선. 그래서 항상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쪽은 직선, 한쪽은 사선인데 그 부위를 이용해서 보사법을 해주게 됩니다. 임파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임파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폐의 임파절 밑에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임파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위치는 여기 세 개의 자리잖아요. 폐 임파절, 심포 임파절, 심장 임파절, 간, 비, 신장 임파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주름이 좀 넓어요. 이 폭이 넓어요. 이 넓은 자리일 때 여기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폐하고 심장과 특히 간, 심장, 폐 이쪽으로는 신경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안쪽 자리를 너무 안쪽으로 붙이면 붙일수록 신경과 건들려요.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찌르다 보면 찍 하고 신경이 건드려 손가락 끝까지 짜릿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이 되죠. 느껴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안쪽을, 너무 안쪽을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여기를 강조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를 고집하지 마시고 침을 어떻게 꽂느냐 하면 여기서 좀 바깥쪽에서 좀 안으로 들어와서 꽂을 때 바깥쪽 나가더라, 안쪽 나가더라.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 끝을 이용해서 이 끝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는 좀 나와서 좀 안으로 충분히 좀 들어와서 바깥쪽 건들리고, 그리고 밑에 라인 잡냐 위에 라인 잡냐 상관없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에 봐서 주름이 더 뚜렷한 주름, 밑에 주름이 좀 뚜렷하면 밑에 자리, 위에 자리가 좀 뚜렷하면 위에 자리를 해서 보되, 이쪽 끝도 심장기맥도
측면을 너무나 고집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측면으로 침을 꽂아주시라.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손에 침을 꽂을 때 특히 저는 피로가 많아서 간 자리에 침을 꽂으려면 욕심은 이 측면에 가서 쫙 이렇게 붙여서 놓고 싶은데 그러면 백발백중 신경과 건들리게 되니까요. 일부러 느껴보려고 하는데 이를 빡빡 갈리면서 침을 꽂죠. 그건 아주 기분 나쁜 경험이라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쪽에서 들어와서 측면을 고집하지 않고 여기 건들리게끔 싹 넘어갑니다. 그러면 맥을 봐도 변화가 없이 똑같아요. 아주 좋아요. 상관없이 그래 되고, 그리고 이 비장과 심포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죠. 특히 비장기맥의 임파절 보사혈은 뭐라 해야 되나,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시원하지 않던가요? 이런 자리는 아주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은 자리가 됩니다. 신장기맥. 그러니까 사실 임파절 자리는 저는 습관적으로 침을 놓을 때 여러분은 제일 아픈 자리를 놓습니까? 제일 덜 아픈 자리부터 놓습니까? 본인이 침 놓을 때. 네? 아픈 자리부터 먼저 놓습니까?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임파절부터 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되는가 봐요. 이거 큰 건 없애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임파절을 먼저 놓는데, 항상 돌아서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아프고 제일 아픈 데부터 났었고 이런 생각을 후회를 하면서도 이제 습관적으로 저도 제한테 침을 왜 놓을 때 임파절을 먼저 놓을 때가 속이 제일 먼저 시원해지더라. 제 경험상 제일 반응이 크고 반응이 빨리 오는 것이 임파절이라서 제가 그렇게 놓는 것 같아요. 저 경험인데, 근데 뭐 본인들의 루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경보사와 임파절 보사들은 위치를 어떻게 잘 잡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가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맞춰서 주름을 찾아서 안 아프게 어떻게 스무스하게 쑥 들어가서 탁기 제거하는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점을 찍어서 여기가 몇 번입니다, 여기가 침자리입니다, 이것은 하수와 하수의 그 기본에 하는 일이지, 우리가 혈 위치, 치열에 중심을 두는, 방점을 두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침을 탁 꽂으면 저 끝에까지 꼬챙이는 우리는 지금 찌르지만 실제로는 저 안에까지, 동굴 안에까지 이 병사를 다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혈 위치보다는 바로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 다음 일반 보사, 낙혈의 위치 방금 말씀드렸고요. 낙혈의 위치도 한번, 낙혈 쉽다고 하긴 하는데 임파절을 신경 쓰고 두경 신경 쓰다 보면 낙혈 보사하기가 좀 때로는 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측면 보사할 때입니다. 이 안쪽에 폐기맥이나 심장기맥, 내측 능선에 있는 간기맥, 위기맥 측면에 할 때가 어려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침을 꽂을 때 꼭 항상 우리 낙혈보사는 2차원입니까? 3차원입니까? 2차원에,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낙혈보사는 2차원의 학문인데, 2차원의 학문은 평면에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측 능선이니까 손바닥을 돌려서 침을 꽂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기맥의 위치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 번 생각에는 똑바로 꽂았다고 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2차원, 평면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 상태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침을 이렇게 찔러야지 기맥의 유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약간 굽히거나 손이 이렇게 가서 침을 꽂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삐딱하게 나타나죠. 사선처럼 나타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사선으로 침을 꽂을
이렇게 보살을 할 때, 위에서 꽂을 때, 여러분께서, 이거 비껴서 찔러야 되니까, 각도를 매우 중시해서, 각도를 낮춰서 꽂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침이 제일 아픈 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신경이 1mm하고 3mm 그 사이에 있는데, 침을 아예 위에서 툭 꽂으면 2, 3mm 사이를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 2, 3mm 사이에 여기 신경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각도로 세워도 되거든요. 세워도 돼서 한 번만 세워서 꽂을 때 턱 이렇게 꽂으면 한 번만에 뒤가고 마는데, 이걸 눕히다 보니까, 너무 각도를 주려고 눕히다 보니까 이 신경을 계속 물고 들어가, 이렇게 계속. 그 신경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찌르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 표정을 여러분들은 환자 표정을 보면 안 된다. 그 원망 가득한 표정을 그때 보는 순간 여러분 얼어서 안 돼요. 그럴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일반보사법은 신경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툭 놓고 그냥 직침하는 것보다 조금만 낮춰서 그래 침을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빼서 각도를 낮춰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나 완벽하게 침을 각도를 30도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 그냥 신경을 같이 지나가는 거죠. 찍찍찍찍 하면서 지나가니까 이거 아이고 환자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입에서는 입은 여기 10번 나왔는데 바깥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손이 벌써 땀이 나오고 벌거져 있고 침을 꽂은 자리가 뻘겋게 뭉쳐있다는 얘기는 살이 찝혀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라켈보사 할 때도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일단 먼저 직침과 약간 차이 날 정도로 꽂은 다음에 깊게 꽂으라는 거죠. 대신에 조금 어차피 깊게 꽂는 거나 얕게 꽂는 거나 신경 통과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통과 한 번 할 때 아픈 거지 얕게 꽂아갖고 여기에 걸어놓으면 이건 계속 아픈 거죠. 이거 뭐 빠질 때까지 아픈 거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즉 불통이고 불통 즉통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통하지 않은 것이다. 부경요법은 여기 거듭 나오죠. 혈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와의 호흡을 통한 교감이 중요하다. 호흡 방법은 숨을 밖으로 내보낼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입속의 공간도 크게 벌려서 압력을 낮춰 조금씩 불어내면 몸속 뜨거운 바람이 밖으로 나오고 입속을 좁히고 입술을 모아서 세게 불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호흡으로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맞춰서 다음 대목에 보면 부경요법은 몸속 탁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호흡이나 급하게 숨을 들어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급한 호흡과 심호흡은 오히려 과산화 현상을 촉진하게 돼서 통증을 증가시키고 증상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환자는 침을 자입하는 순간부터 의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침을 응시한다. 일부 환자들은 무서움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함께 응시해서 입속은 넓게 벌리듯 하고 입술은 적당히 모아서 따뜻하지도 시원하지도 않게 숨을 풀어낸다. 숨의 양을 작고 길게 후하고 불어내야 되죠. 주의할 점은 바람을 너무 급히 많이 불어내면 금방 다시 숨을 급히 다시 들어마시게 되어서 주의해야 되죠. 약하고 길게 물 위에 떠있는 가랑잎을 조용히 멀리 불어보내듯 낮고 길게 호흡합니다. 의자는 이때 침을 충분히 자입해서 혈에 부드럽고 넓은 통로가 확보되도록 진퇴보살을 하죠. 그래서 원보방사를 기억하셔야 된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탁기를 제거하고 나면 자칫한 혈의 침공은 넓어지고 통증은 없어지는데 전후 진퇴보사나 좌우 진퇴보사를 다시 반복해도 탁기가 침체에 물리는 경우 없이 부드럽게 자침한 상태로 침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탁기 제거가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침을 돌려서 걸리는 거나 안 걸리는 이게 아니라 침을 돌려서도 안 걸려야 되지만 침을 깊이 넣어보고 빼보고
얇게 빼보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좌우로 이렇게 돌려도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구간별로 탁기를 제거해야죠. 제일 깊은 데서 약간씩 빼내고 얕은 데서도 빼내고 중간에서 빼내고 구간을 정해서 그리고 더 뒤에 보면 침공은 넓어졌는데 계속 돌아가는데 뒤에 보면 계속 몰려 나오는 경우 있어요. 사실 이럴 때는 그런데 확보가 된 침공에 탁기가 계속 물리면 다른 침을 10번 놓는 것보다 그 자리 하나를 계속 탁기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런 자리 하나. 그래서 정말 눈물이 쏙 안 빠지고 그냥 눈물이 쏙 빠지듯이 시원하게 탁기를 제거해 놓으면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보사법은 일반보사는 아까 말한 2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이 평면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면은 땅에 하는 거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 개념이 아니라서 일반보사에는 우리가 탁기 제거를 잘 하지 않죠. 저기는 했다 그러면 금방 예민해서 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여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집중해서 해야 될 곳은 구경, 인파절, 상응절 이런 곳은 뭐 놓치지 말고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잠시 쉬었다가